김병만 씨 사태가 전혀 다른 반전을 맞이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단독 기사가 이른 시간부터 떴는데 많은 분들이 김병만 씨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참 많이 계셨었는데 이 사태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일단 이 단독 기사 내용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빨리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자, 이 달인이라고 불리우지 않습니까? 김병만 씨는요, 알고 보니 ATM기였다. ATM기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현금 인출기 아닙니까? 자, 김병만 씨가 왜 이혼하게 됐는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소속사 관계자와 S씨가 누굽니까? 와이프였던 사람이겠죠? 나는 병만 씨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불안합니다. 돈이 안 붙어 있어서요. 그렇게 가지고 나가서 보험 해약해가지고 손해도 수천만 원 보고 펀드 투자한다고 반토막 내고 이러다가 잘못돼서 돈을 다 잃을까봐요. 여지껏 빚도 없이 잘 관리했는데 맨달 1,000씩 주는 걸로 되었고요. 돈은 제가 벌었으면 됩니다. 집값 나머지 이체하면 됩니다. 제가 집 구매 계획을 세워야 해서요. 무슨 말일까요? 보니까 네 전달하겠습니다 라면서 소속사 관계자와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인데 S씨는 바로 김병만 씨의 전처였습니다. S씨가 김병만의 금융자산을 관리했고 공인인증서와 OTP 카드까지 들고 있었으며 금융에서 오는 알림 문자도 이 전처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을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해요. 자, 김병만 씨가 행동에 나서자 전처 S씨도 급해졌다고 합니다. S씨는 곧장 제1은행으로 달려갔고요. 계좌이체 의뢰서를 위조했고 김병만 씨 통장에 있는 4억 8,7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버렸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2019년도에 이미 4억, 신한은행에서 750, 산업은행에서 1억, 카카오뱅크에서 6,400, 총 6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입금시켰다고 합니다. 불과 하루 사이에 7억에 가까운 돈이 김병만 씨의 허락도 없이 옮겨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은행 창구에서 추가로 들은 이야기로 살펴보면 이 S씨가 ATM기를 돌며 출금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창구 직원이 지금 고객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고 있어요 라고 알려줬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S씨는 이혼 소송 중에 ATM기를 찾아다니며 한 번에 300만 원씩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뽑아갔다고 합니다. 자, 이 디스패치에서 조사해 보니까 김병만 씨와 S씨의 이혼 전말이 파악됐다고 해요. 결국 김병만 씨가 이혼을 결심한 배경과 법원의 판단 등을 소장 및 판결문을 통해 확인해 봤는데 사랑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시작한 만남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자, 김병만 씨는 초혼, 그리고 전처는 3혼, 세 번째 혼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3혼? 누군가 떠올라요? 자, 2009년도 김병만 씨는 달인으로서 한창 개그 콘서트에서 잘 나갈 때입니다. 자, 이 전처 S씨는 팬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김병만 씨 팬카페에서 활동을 하며 이 편지도 보내고 호감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김병만 씨도 신치 않았다고 해요. 알고 보니까 두 사람은 이웃 사촌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편지와 답장을 주고받으며 가까워졌고 S씨가 좋은 여자 소개시켜 줄까요? 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개팅을 계기로 두 사람이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약속 장소에는 S씨만 있고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김병만 씨가 소개팅할 여자분은 언제 오냐라고 물어보자 S씨는요, 나를 병만 씨에게 소개해 주려고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김병만 씨는 빵 터졌고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S씨는요, 김병만 씨보다 7살이나 나이가 많은 연상이었고 2번 결혼했으며 실패했고 심지어 초등학생 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김병만 씨는 이 사람을 아내로 받아들였고 2010년도 1월 5일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요.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병만 씨는 초혼이었지만 바로 3혼이었던 아내를 위한 일종의 배려였다고 해요. 거기에 딸까지 호적에 올려 친양자로 입양했다고 합니다. 김병만 씨가 거의 보살 아닙니까? 보살? 아무리 개그맨 후배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던 이력이 있다고 하지만 이 결혼에 있어서만큼은 참 안타까운 남자였던 거죠. 자, 이혼 소송 판결문을 보면 김병만 씨가 원고, 그리고 S씨가 피고라는 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S씨가 피의자인 거죠.
김병만 씨는 고소를 한 당사자인 거고요. 자, 보니까 결혼은 지옥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S씨의 집착이 엄청났다고 해요. 김병만 씨가 스케줄이 많아서 좀 바빴는데 연락이 안 되면 스태프들에게 전화를 하여 간섭했다고 합니다. 김병만 씨는 이혼 소장에 내가 사람들을 웃기는 게 직업인데 S씨와 매일 다퉜다. 하루가 지옥처럼 힘들었다. 1년 만에 사실상 별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별거는 지금부터 약 10년 전 2014년도 12월쯤 된다고 해요. 2016년도부터는 거의 왕래도 없었다고 합니다. 매니저를 통해 의사를 전했고 이 전처는 돈 이야기를 할 때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자산 관리에 대한 갈등이 컸다고 해요. 김병만 씨는 결혼하고 나서 전처에게 재산 관리 전체를 일임했는데 주로 그가 소화했던 정글의 법칙 시리즈, 해외 오지에 머무는 시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처는 김병만 씨의 인감, 통장,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을 모두 관리했는데 심지어 전처는 매월 생활비의 명목으로 1,000만 원가량의 현금을 인출해 갔다고 합니다. 세상에 연봉 1억이에요. 자, 이 전처가 생활비에 쓴다면 매월 현금을 따로 뺐는데 관리비나 카드비, 세금 등은 김병만 씨의 통장에서 출금됐다고 합니다. 도대체 매달 가져간 1,000만 원은 어디에 썼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더불어서 이 통장의 잔고 변화를 보면요. 여기 보면 재산의 목록이 누락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빼돌렸다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도대체 누가 그 돈을 옮겼을까? 2019년도에 김병만 씨는 경제권을 되찾으려고 내 명의 계좌는 내가 관리하겠다라고 통보를 하여 OTP와 카드 등을 재발급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전처가 바쁘게 움직였다고 해요. 김병만 씨의 실물 통장과 도장을 들고 은행을 찾아가서 이렇게 6억 7천만 원을 옮겨버린 겁니다. 와, 충격적이죠? 김병만 씨가 10년간 벌어들인 돈은요, 약 125억 원. 그 중에서 세금만 44억 원을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밝혀진 이 부부의 순재산 합계액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49억 원, 즉 10년간 30억 원 이상 썼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25억에서 44억 정도를 빼면 대략 한 80억 정도 넘는 돈이 나오잖아요. 근데 살펴보니까 남은 돈이 49억 정도, 50억 정도 남았다라는 겁니다. 80억 정도에서 50억 정도 남았으면 10년 동안 30억을 사용하게 된 거죠. 자, 김병만 씨는요, S씨가 이혼을 거부하며 경제권을 돌려주지 않았다. 통장, 신용카드, 또 수십여 개의 내역을 파악할 수도 없다. 하지만 S씨의 예금 잔액 변동 내역을 알아보니 2019년도에 20억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년 5개월 뒤에 남아있는 통장 잔액은 11억 정도 된다고 해요. 또 9억 정도가 사라진 거죠. 그리고 S씨는 약 9,500만 원짜리 자기압 수표를 4차례나 발행했고 5천만 원 수표 1장, 100만 원권 수표 3장도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 현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재산 분할,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2020년도부터 김병만 씨가 무단으로 빼간 6억에 대해서도 또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소송을 걸었는데 이 전처는요, 김병만의 주장은 사실관계에 허위가 많다, 오해가 많다, 속상하다, 나는 김병만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청구를 기각해달라. 하지만 이러다가 약 1년 뒤에 반소장을 제출하며 위자료도 1억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연 김병만 씨가 자신에게 손찌검을 해왔다, 이혼의 귀책 사유를 돌렸다라는 거죠. 결국엔 어떻습니까? 재산 분할을 했는데 김병만 씨가 75%, 전처가 25%, 부동산의 절반의 지분 소유권을 김병만에게 넘기고 보험계약자 명의를 김병만으로 바꾸고 10억을 돌려줘라 라고 오히려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S씨가 항소를 하는 거죠.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작년 9월 달에 이혼이 확정됐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재판부의 판단을 정리해보면 혼인 파탄의 책임은 두 사람에게 있으나 김병만 씨의 손찌검을 죄로 인정하기가 굉장히 증거가 부족하다. 하지만 전처는요, 김병만 씨를 이런 항목으로 고소했습니다.
손찌검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런 신체적 피해를 입혔다. 이거 부부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면 큰일 날 일인데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것도 무려 30여 차례나 피해를 입었다. 인터뷰까지 최근에 했었죠. 하지만 경찰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김병만 씨는 그렇게 피해를 입혔다라는 당일날 해외에 있었고 해외 촬영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출입국 기록을 대조한 결과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 전처의 딸이 오죽했으면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 이 딸은 전처의 딸이잖아요. 근데 오죽했으면 양 아버지가 안타까웠는지 사실 확인서를 제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빠 김병만은요 라면서 전처는 자신의 딸까지 손찌검을 했다 4번이나 봤다 주장했지만 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키가 작으셔서 키가 큰 자신을 항상 자랑스러워 하셨다. 항상 웃어주시고 개그를 보여줬고 원하는 건 어떻게든 다 들어주려고 하셨다. 다 해주면 안 된다라는 엄마와 티격태격 할 정도였다. 김병만은 항상 고마운 분이었다라고 평했다고 합니다. 엄마에게 전화하면 첫마디가 항상 땡땡은 딸을 찾았다라는 거죠. 해외에서 전화해도 키는 더 컸냐라고 물어보고 집에 오면 우선 자기 이름부터 크게 불러 찾고는 바로 키재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이돌 팬인데 공연 때마다 그 아이돌 소속사 사장분께 연락하여 가장 좋은 자리를 받았고 심지어 제게 매니저 오빠를 붙여줬고 택시를 타고 본인은 이렇게 방송 촬영장을 다녔다고 합니다. 딸을 위해서 다 해준 거예요. 자신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줬고 이만큼 잘 키워주고 오래도록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준 김병만 아버지는 참으로 고마운 분이다라며 2022년도에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결국엔 어떻습니까? 김병만 씨의 명의로 든 보험도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끝낼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김병만 씨가 결국 패소를 했는데요. 그것은 김병만 씨가 결국 전처와 연결고리를 끊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작 전처는요. 이상한 계산법. 김병만이 재산 분할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딸의 파양 동의서를 써주겠다. 딸을 걸어버린 겁니다. 김병만 씨는 당연히 거절했죠. 결국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끝나 법적으로 남남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얽혀있는 것들이 많고요. 전처가 몰래 가입한 보험 명의도 김병만 씨가 이전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김병만 씨가 세계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 해약금 지급 및 추심금, 명의 변경 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라고 해요. 재살분할금 5억 원을 더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친양자인 딸을 파양하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고 하며 상습 손찌검에 대한 검찰의 판단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사실이면 이 김병만 씨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입양한 딸이 김병만 씨의 편을 들면서 저런 이야기를 쏟아내게 된 걸까요? 많은 분들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까지 빗발치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이 듭니다. 실패하면 좀 어때요? 라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시청자들에게 심어주면서 사실 이 멈추지 않는 집념, 이 정글의 법칙으로 뭐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김병만 씨 되겠는데, 제 김병만 씨가 사실 구설수가 정말 많았습니다. 유튜브에도 가짜뉴스가 엄청나게 범람했고, 이 겉과 속이 다른, 이 유튜버 중에도 그런 인간이 있거든요. 겉과 속이 다른, 실제와 전혀 다른 인성을 가진, 그러니까 방송에서 보여지는 김병만 씨의 모습은 참 푸근하고 따뜻한 동네 형 같은 이미지인데, 이 후배들이나 또 증언들에 따르면 아주 뒤에서는 인성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그런 구설수가 참 많았는데, 이 유튜버 중엔 실제로 그런 인간이 있습니다. 박쥐라고 하죠.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인간의 겉과 속이 달랐을 때 우리는 일종의 아주 극도의 꺼려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마 현명하신 분들은 이제 사람을 봤을 때 그게 보이실 거예요. 유튜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병만 씨가 다시 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설수를 다 뒤로 하고 굉장히 내가 힘들었다라면서 정말 힘겨운 마음을 가지고 복귀를 했는데 이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김병만 씨의 전처, 전 와이프죠. 전 와이프에게 손찌검을 한 행위로 검찰에 송치가 됐고, 전처는
거짓말 좀 그만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즘 이 예능 방송을 통해서 뭐 이혼을 했다거나 또는 이혼 위기에 놓인 많은 연예인들이 속마음을 꺼내곤 합니다. 최근에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측에서 그 얘기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도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김병만 씨의 전처가 아마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말인가 좀 봤더니 김병만 씨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했던 말을 보고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 이제는 김병만 씨가 거짓말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바로 최근 김병만 씨가 이혼 소식을 전했단 말이에요. 지난달 28일 방송된 채널 A 절친 토큐멘터리 방송에 출연하여서 2011년도부터 결혼한 뒤 1년 만에 별거를 시작했고 약 10년간 별거를 해오던 끝에 드디어 소송을 거쳐 이혼을 했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 차례 이혼을 요청했지만 전처의 거부로 인해 이혼하지 못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병만 씨는 무명 시절부터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질까봐 두려운 마음에 꺼내놓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으로는 불행했지만 겉으로는 행복한 척을 해야 했다라고 밝혔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김병만 씨가 뭔가 결혼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김병만 씨가 남들에게 말 못할 고충이 있었구나. 근데 실상은 또 반전이 터졌습니다. 한 언론사가 김병만 씨의 전처 A씨를 만났는데 정반대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거죠. 전처인 A씨는요, 결혼 1년 만에 별거를 시작한 것도 10년간 별거를 지속했다라는 김병만의 주장 역시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A씨는 김병만이 결혼 생활 동안 상습적으로 손을 올렸고 김병만이 현재 그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전했다라는 겁니다. 야, 이게 사실이라면 겉과 속이 정말 다른 그 박쥐 같은 유튜버와 다를 바 없는 인성을 지닌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 사람들이 이 많은 증거, 할 말 하 아니라고 하죠. 이 와이프분의 말이 사실이라면 김병만 씨에 대해서 할 얘기가 이렇게 많았는데 왜 할 말 하 안 했겠습니까? 엮이기 싫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마음을 정말 잘 공감할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대변을 보고 더러워서 피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김병만 씨의 전처 A씨는요, 그러한 맥락에서 그냥 이야기를 확산시키고 싶지 않았을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처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김병만 씨에 대한 엄청난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A씨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김병만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혼에 있어서 어떤 의도, 어떤 별거의 비읍도 없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다. 딱 제가 했던 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연예인이니 묻어두려 했지만 우리 가족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자, A씨에 따르면 김병만과 A씨는 2011년이 아닌 2010년 1월부터 부부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년도 이혼 소송으로 파경을 맞았는데 A씨는 김병만의 이혼 소송이 너무나도 갑작스러웠고 결혼 이후 10여 년을 별거했다라는 주장 역시 황당하다고 했어요. 나는 이혼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처음에 김병만 씨가 집을 나가 생활한 건 딸의 수험생 생활 때문이었다. 연예인이라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할 때도 있었다. 아이가 입시생이었기 때문에 생활 패턴이 안 맞아 아이 공부에 문제가 생길까봐 매니저 숙소를 왔다 갔다 하며 지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러니 별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별거 하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별거에 합의한 적도 없다라고 합니다. 집에 오지 않는 날들이 길어지면 그냥 방송 활동이 바쁜가 보다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혼 소장이 날라왔다고 합니다. 결국 2020년 두 사람은 결국 남남이 되었다고 해요. 이혼 2년 뒤인 2022년 12월 23일 A씨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당한 이 법률, 사기, 절도, 사문서 위조 이런 것으로 고소를 김병만 씨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전처인 A씨는요, 2년간 법적 다툼을 한 끝에 24년도에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김병만 씨가 와이프를 상대로 경제범죄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혐의 없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결국 A씨는요 결혼 생활 중 비일비재했다라는 상습적인 손찌검에 대하여 김병만 씨를 고소하게 됐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끝에 7월 24일 김병만 씨는 그 혐의로 의정부 지방검찰청에 송치가 됐다고 해요. 상습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당시에는 심각성도 몰랐다고 해요. 딸 역시 그 장면을 4차례나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잘할 때는 완전 공주처럼 왕비처럼 잘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 지나가면 또 괜찮다고 제가 생각을 했다. 그게 지나가면 너무나도 심각하게 손찌검을 했다. 상습적인 상황이 계속 벌어지며 힘들었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정말 사람 아닌 거죠. 자, 근데 이 결혼 생활 중 있었던 이런 일들, 잘못 알려진 결혼 생활과 이혼 과정에 대해 터놓기까지 힘든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과 김병만을 위해 모든 것을 안고 가고 싶었다고 해요. 자신에 대한 오해가 더 커지면서 어쩔 수 없이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궁지에 팍 모는 거죠. 이런 인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참 이런 걸 보면 사람이 참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알고 나서도 너무 눈물이 났고 못 헤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혼 소송을 해야 한다라는 걸 알고 넋을 놓고 울었다고 해요. 정말 헤어질 사이가 아니었다라고 힘들게 속내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와이프는 오히려 결혼 생활을 잡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려고 했다. 하지만 함께한 시간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소장과 방송을 보고는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다. 사실 대한민국에 김병만 씨 같은 재주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나? 전 나이도 있고 아이랑 살면 되고 좋은 친구들이 많으니 앞으로는 행복하고 즐겁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를 못 살게 하지 않나. 사실 지금도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다. 저희가 좋았던 그 시절이 생각난다. 서로 잘 끝날 수 있는 사이였다라고 말을 잊지 못했다고 해요. 자, 와이프의 이야기가 전부 다 사실이라면 김병만 씨는 정말 엄청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자, 이 기사의 댓글들 보니까 사실 여론이 좋지 못합니다. 대중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빛 좋은 게살구처럼 번지르르한 기름이 흐르는 버터가 줄줄 흐르는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한들 진실은 가려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반박을 했습니다. 김병만 씨가 전면 부인을 했어요. 뭐라고 부인을 했느냐? 딸 파양 명목으로 30억 원을 요구했고 생명보험만 수십 개를 드러났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쭉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김병만 소속사 측은요 공식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김병만 씨가 전처를 손찌검했다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A씨는 법원에서 이혼소송 재산분할로 인정한 돈을 주지 않으려고 허위 고소를 했고 이미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으며 대법원 판결에서도 본인이 주장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속사는요, 김병만 씨가 정글의 법칙을 시작으로 생존함까지 몸을 던지는 예능을 해왔는데 그렇게 어렵게 해본 출연료를 전처가 관리했다고 합니다. 이혼 소송으로 재산 분할이 결정됐지만 김병만 씨가 예능으로 본 돈 대부분을 전처가 가지고 있어서 김병만 씨가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혼 판결이 난 이후에도 딸을 파양하는데 30억 원을 요구하며 여전히 김병만 씨 호적에 올려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생명보험도 수십 개를 들어놓은 사실을 이혼 소송 중에 알게 되어 김병만 씨가 너무 놀랐다라고 해요. 상습적으로 김병만 씨가 손찌검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혼 소송에서 A씨가 김병만과의 결혼 생활 중 그런 피해를 입었다라는 주장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그 시기에는 김병만 씨는 정작 해외에 체류 중이었다. A씨가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거짓 주장을 했다. 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고 검찰도 불기소 의견을 내렸다. 심지어 김병만 씨는 A씨에게 20대 중반의 아이가 있다. 이혼 소송이 끝난 상황인 만큼 파양을 해야 하는데 파양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30억 원을 달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혼 소송 이후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그걸 주지 않기 위해 김병만 씨를 허위 고소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이야기가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병만 씨가 이야기했었던 별거, 그리고 이혼을 요청했지만 거절을 했고 차단을 당하니 힘들었다, 소송할 수밖에 없었다 했던 얘기가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중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이 20 때문에 남편이 매니저 집에서 자고 왔다 갔다 하고 그 기간이 길어져도 그러려니 했다라는 와이프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김병만 씨의 입장을 두둔하는 분들도 있고요. 보통 여자의 경우 이런 걸 당하면 빠져나오기 어려운데 법에서도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 아니냐, 또는 와이프가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냐, 자신의 자식인데 30억 원을 요구했나? 자, 여론이 완전 뒤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 전처가 돈 때문에 저런 소송을 진행했다. 김병만 씨가 해외에서 체류 중이었는데 거짓 주장을 했다. 제가 항상 이럴 때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둘 중에 한 명은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둘 중에 한 명이 거짓말을 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거짓말을 한 둘 중에 한 명은요, 명확하게 법적인 처벌과 책임을 끝까지 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 거짓말을 한 사람이 바로 박쥐 같은 인간일 수밖에 없다.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딱 박쥐 같지 않습니까? 자, 김병만 씨는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명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거짓말이라면 김병만 씨는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저렇게 와이프가 명확하게 주장하는 걸 전면적으로 반박을 할 정도면 김병만 씨의 말이 사실이 아니냐, 오히려 김병만 씨의 주장에 좀 더 힘이 실리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김병만 씨가 지금 출연하고 있는 생존왕, TV조선의 예능방송 아닙니까? 생존왕 제작진은요, 아주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생존왕 측에서는요, 지금 현재 입장을 확인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밝혀지게 되면요, 김병만 씨가 등장하고 있는 이 생존왕, 4년 만에 정글의 법칙을 떠난 이후 4년 만에 복귀를 한 비슷한 프로그램인 생존왕에서 지금 김병만 씨가 완전 맹활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금메달리스트, 그리고 뭐 넷플릭스 피지컬백 우승자, 강철부대, 특수부대 출연자들이 나오던 방송 프로그램 우승자, 쟁쟁한 사람들이 다 나오는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는 격투기 선수인 추성훈 씨, 김동현 씨, 뭐 달리기 선수,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레슬링 금메달리스트도 나오고요. 연예인도 나옵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을 다시 맡아서 이끌어가는 김병만 씨 입장에서는 이거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땐 이 주장의 근거로 놓고 보면 둘 중에 한 명은 명확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하루빨리 밝혀져야 거짓말을 하지 않는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렇게 김병만 씨처럼 사실 이런 손찌검 관련된 사태가 연예계에는 굉장히 비일비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김종국 씨 축의금 사태, 여기에 대해서 참 설왕설래 얘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김종국 발언에 와글와글이라고 되어 있는 기사가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연예 뉴스 탑급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하루가 되자마자 싹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하루 만에 사라진 김종국 씨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되고 있는데 이게 깜짝 놀랄 이야기까지 쏟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슈가 컸냐면 댓글 보이십니까? 1266개나 달렸습니다. 댓글을 좀 빨리 한번 훑어볼게요. 자, 보니까 축의금을 낸 액수에 비례해서 많이 먹고 적게 먹어야 되는 거냐?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먹힌다.
군대도 안 갔으면서 헬스 방송을 왜 하냐? 축의금 얼마 하지도 않아 놓고 겁나 먹더라. 이렇게 말한 게 맞냐? X에 들어갈 글자는 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욕을 먹어도 될 정도라 생각한다. 시건방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돈 번다고 아주 건방져졌다. 아니다. 웃자고 그냥 한 소리에 기자들이 논란을 만들고 있다. 그런 논리면 남들 다 가는 군대도 안 가고 마포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생활 대신했으니까 남자다운 척 하지 마라. 아무리 농담이라지만 저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인간성이 바닥이다. 본인이 잘 버니까 축의금 많이 할 순 있는데 남더러 적게 냈다고 조롱하는 건 어이가 없다. 그것도 방송에서. 김종국은 터보 시절과 솔로 앨범 초창기 활동까지가 좋았다. 본인을 아무리 미화하고 포장해도 근본은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저런 몰상식한 발언들이 나오는 거다. 자, 별의별 얘기가 정말 다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불과 하루 사이에 한 기사에만 12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던 내용인데 참 신기하게도 하루 만에 싹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점 아니겠습니까? 자기 집에 손님 불러놓고 휴지 2칸 썼다고 눈치 주고 잔소리하는 사람이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과거 김종국 씨가 이 화장실을 다녀오면 휴지를 1칸, 2칸밖에 쓰지 않는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도 굉장히 많이 번 김종국 씨인데 유명인일수록 말을 참 조심해야 한다. 근육자랑 힘자랑 하다가 군대 면제된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자, 별의별 얘기가 정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급기야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김종국, 도가 지나친 절약정신, 고통도 견디며 위아래 다 비수면으로 진행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위아래, 대장내시경, 위내시경 경험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데 일상생활 속에 근검절약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라면서 이 김종국 씨의 최고 수준의 절약정신을 설명합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지금 보니까 수면 마취 비용이 아까워 비수면으로 받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김종국 씨는 나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전부 다 비수면으로 한다라고 고백하여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서 뒷처리를 할 때도 휴지 2칸.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이 김종국 씨가 또 아이러니한 건 아시다시피 운동 매니아지 않습니까? 근데 이 김종국 씨가 운동 관련 물품은 또 굉장히 비싼 걸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LA에 가서 여행을 가가지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소비 패턴이 남들과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듯 비춰지기 때문에 이번 축의금 사태도 굉장한 비판을 받게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 조나단 씨가 김종국 씨와 비교해 놓고 본다면 수입 자체가 뭐 천문학적인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김종국 씨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쏟아진 것 같은데 자, 이 기사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김광수 씨가 김종국 씨를 이렇게 손찌검했다. 그리고 티아라가 과거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언급에 눈물을 쏟으며 거의 다 사실 셀프 고백을 했다. 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김광수 씨 하면 누굽니까? 이 김광수 프로듀서는 아시다시피 가수 조성모, 다비치, 티아라, 뭐 슈퍼스타를 배출한 연예계의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면서 아이돌 팬들 사이에서도 정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터보가, 그러니까 김종국 씨가 터보로 활동하던 과거 시절에 손찌검을 당했다. 손찌검 수준이 사실 아니죠. 근데 그냥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에피소드를 선공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을 좀 자세히 볼게요. 소속 연예인들과 사귄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김광수 프로듀서는요, 지금 화끈하게 그 소속 연예인들의 이름을 막 쏟아냅니다. 사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방송의 어떤 시청률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나아가서는 그냥 재밌자고 거짓으로 말한 건지 모르겠지만 방송 불가할 정도였다. 안정환 씨가 죄송한데 이게 방송에 우리가 내보낼 수가 없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티아라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말을 하며 안정환 씨는 이게 거의 다 사실이냐 라면서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종국 오빠에게 손찌검을 한 적이 있냐? 라고 홍현희 씨가 질문을 하자 김광수 프로듀서는 그때 내가 조금만 참을걸.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내가 얼마나 눈물이 나겠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과거 터보를 프로듀싱했었던 김광수 프로듀서가 지금 고백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 이 이야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왔습니다. 이게 무려 2015년,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의 얘기인데요. 터보가 당시에 컴백을 한다. 김종국 씨와 김정남 씨가 소속사에서 당했던 손찌검, 의자가 날아오면 감사한 것이다 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인데 좀 짧고 굵습니다. 보면은 왼쪽이 원년 멤버인 김정남 씨, 오른쪽이 바로 마이키 씨죠. 나중에 들어온 멤버입니다. 근데 결국 세 사람이 뭐 하나의 터보가 됐다 이런 말인데 이때 어떤 말을 했느냐. 터보 컴백 소식이 당시에 화제가 되면서 김종국 씨는 몰랐던 김정남 씨의 속마음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김정남 씨는 차라리 재떨이가 날아오고 의자가 날아오는 것은 감사한 거다. 그냥 한 대 손찌검 당하고 병원 가서 꿰매면 되니까. 래퍼 빨리 구해와라. 래퍼 빨리 갈아치우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잠이 오질 않았다. 아마 종국이는 그런 것들을 몰랐을 거다. 왜냐면 항상 종국이가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있을 때만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나는 울지도 못한다. 왜냐? 울게 된다면 래퍼를 갈아치운다고 말할까봐 말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남 씨가 고백을 했었던 이 사건이 있죠. 근데 왜 김광수 씨는 홍현희 씨에게 종국 오빠까지 손찌검을 한 건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고 김광수 씨가 눈물을 펑펑 흘렸던 걸까요? 자, 보면은 김종국, 김광수 요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면 사건 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입장을 전하게 되면서 팬들이 깜짝 놀랐다. 김종국 재떨이 사건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과거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얘기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김광수 씨가 나와서 지금 어떤 말을 할 거다, 어떤 말을 했다라고 기사화되진 않았지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재떨이 사건. 도대체 이 재떨이 사건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뭐 이미 과거부터 아셨던 분들은 굉장히 좀 잘 아실 만한 이야기이기도 하겠습니다. 사실 김정남 씨뿐만이 아니라 이 김종국 씨도 과거부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했었던 적이 있다라는 걸 아마 뭐 팬분들은 좀 잘 아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김종국 씨가 그럼 김광수 씨에게 어떤 일을 당했느냐? 여기 나와 있다시피 재떨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 김광수 씨가 터보를 프로듀싱 하던 시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소속사에서 김정남 씨는 이러한 말을 했었어요. 재떨이, 쇠파이프 등으로 손찌검을 당했었다. 차라리 재떨이가 날아오고 의자가 날아오는 건 감사한 거다. 뭐 이런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 김종국 씨도 소속사 내부에서 굉장히 좀 많은 일을 당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이 많은 기사, 뭐 인터넷, 누리꾼들 사이에서 쏟아지기도 했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김종국 씨의 군대 면제 사건 알다시피 김종국 씨는요 허리 디스크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둘러싼 두 가지 오해가 있었는데 과거에 김종국 씨가 저렇게 군대가 많은데 아니죠. 근육이 많은데 왜 군대를 가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김종국 씨는 사실 허리 디스크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종국 씨가 과거 런닝맨을 촬영할 때
수술을 받고 어떻게 바로 움직이냐, 저 정도면 군대 그냥 갔다 와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김정욱 씨는 사실 허리 디스크 말기 증세로 체중을 실어주는 꼬리뼈 밑부분 쪽에 터져 나온 디스크를 고주파로 밀어넣는 수술을 받았던 겁니다.